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는 빌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보일시 변이고요. 보일시로 나오죠. 자, 형성 문자로서 보일시와 음을 나타내는 수, 목숨수네요. 합하여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한자죠. 이 목숨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딕단넷의 설문해자에 보면 이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대체로 이제 뭔가 소원 비는 것이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보일시와 그리고 이제 long life, 이게 아까 목숨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비는 거에서 빌다라는 뜻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왜 목숨수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갑골문과 근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글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수인 보일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와 같죠, 형태가. 그다음에 보이다, 보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등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고요. 재물을 차려놓은 제단 모양을 본뜻 글자로 재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이다는 뜻함이라고 합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천수상이라고 해서 하늘이 드리운 상이다. 그걸로 견길흉, 길흉을 본다. 그래서 옛날에 별자리를 보고 길흉을 보기도 했잖아요. 천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일월성야라고 했습니다. 관호천문 해서 천문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도 indicating things related to God 해서 신과 연관된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해요.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하죠. 근문에는 없고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갑골문에서 벌써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네요. 아까 천수라고 했는데 위에 게 하늘이고 밑으로 내려온 게 이제 하늘에서 드리운 거의 의미라고 봐야겠네요. 이 변형된 글자를 보면 확실히 하늘에서 뭔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 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천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글자인 목숨수입니다. 자, 부수는 선비사이고요. 목숨, 수명, 장수, 머리, 별의 이름 등 여러 뜻이 있네요. 수의 본체다. 요건 뭐 간단하게 쓴 것 같고요. 노의 생략형이다. 생략형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루어짐. 늙을 때까지 긴 세월, 장수하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설문해자에 보면 구라고 해서 오래된 거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늙을 노라고 써놨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Chinese etymology는 뭐라고 했냐면 늙은 사람이 with long hair, 긴 머리칼이 있고 그리고 praying 신에게 이제 비는 거래요. for long life,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입구자와 마디촌자로 해서 긴 수명을 말한다 라고 써놨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글자가 복잡해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봐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근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야, 이거 갖고 나이 든 사람이 뭐 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근문에서는 입구가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S자 모양이 있습니다. 시딕.net에 나온 자원자형의 근문을 보면 그 맨 밑에 오른쪽에 손 숫자가 있죠. 그게 지금 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마디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보통 손으로 이제 빌면서 이제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손 모양이었는데 지금 그 형태가 변해서 마디촌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그 입구자 두 개와 S자 모양은 계속 소전에서 아주 복잡하게 변하다가 현대 한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죠. 그래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글자는 뭐 선비사로 변해서 뭐 더 어려워졌죠. 이번에는 늙을 노를 찾아봤습니다. 늙을 노도 그 선비사와 비슷하게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흑토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선비사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자, 늙다는 뜻이고 머리카락이 길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뜸이라고 하네요. 또는 모와 인, 비의 합자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오래된 글자가 아닌지 지금 강의자전과 설문해자에 이제 안 나와요. 여기 차이니즈 에티몰로지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글자가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머리카락이 길고 해서 모가 있죠. 그리고 인이 있고 비의 합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수비인데 이제 지금 지팡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팡이였는데 비수비자로 쓰였을 것 같아요. 뭐 노인이 이제 칼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본뜬 건데 뭐 어쨌든 오래된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원 한자인 빌도로 오면 요 시는 그 천문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뜻하고 하느님을 뜻하는 글자로 이제 쓰인 것 같고요. 요 입구자는 이제 입으로 이제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손이 변형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손을 빌면서 하는 것이고 이 위의 모양은 노인을 뜻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자와 전혀 닮지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변했죠. 손 모양이 왜 마디촌으로 변했는지 알아봅시다. 마디촌이라고 하고요. 부수는 똑같고 마디치, 뭐 촌수, 마음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이것은 손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손의 모양, 지금 촌은 손가락 하나의 너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손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문해자에 보면 10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라고 나와 있죠. 사람의 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에서 요거를 이제 촌 글자가 나왔다고 본 거죠. Chinese etymology에 봐도 a hand with fingers apart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치를 뜻한다. 그래서 그 손에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걸 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목숨 숫자에 원래는 이제 이런 손 모양이었잖아요. 거기에 요거 하나를 그어서 이제 마디촌을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해온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해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비는 거였는데 그 손이 지금 마디로 이제 바뀐 거죠. 우연하게. 어차피 그 어는 이제 같으니까요. 갖고 올 만한 것과 근문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한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 한자인 그 빌도와 이것을 이루고 있는 보일시, 그리고 목숨수, 그리고 관련 있는 늙을도, 그리고 마디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글자는에서 이제 보일시는 이제 하늘을 뜻해서 신에게 비는 행위를 뜻했고, 여기 입구와 그 마디촌을 통해서 입으로 소원 빌고 손으로 비는 그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거는 손의 그 말인데 그게 원래는 손 모양인데 이렇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늙은 노와 관련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너무 많이 변했죠. 비슷한 게 위에 선비사가 흑토인 거와 좀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요렇게 거서 밑으로 간 게 이렇게 쫙 내려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요것이 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런 건 파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따라 지나면서 그냥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도록 늙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